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8월 26일과 8월 27일 딱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도전이 사라진 이성계 이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상 조선을 통치했던 것은 정도전이고 이성계는 거의 이제 바지사장이었다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도전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창업자인 이성계가 아무리 아들이 그렇게 이 무시무시하고 권력에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권력이 사라졌다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했던 뭔가 안 맞는다니까요. 어쨌든 정도전이 사라지자마자 세상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은 이제 이방원의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이성계는 왕자리, 왕위를 세자죠. 두 번째 아들인 이방과한테 물려줘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세자를 이방과 둘째 아들로 만들었다면서? 그래, 옛다 왕모자, 니가 왕해, 나 안 해. 그런 다음에 이성계는 뭐가 되냐면 상왕이 돼버려요. 왕 위의 왕, 상왕. 물론 이제 이방과한테 그 세자한테 왕자리를 물려줘라 하는 것은 이제 이방원의 압력이었겠지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말 바지사장이었던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상왕이 된 다음에 갇혀 지내요. 말 그대로 그냥 실질적으로 감금 생활을 당합니다. 명분은 뭐냐면 상왕 전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경호원들을 싹 다 이성계가 머물던 건물 주변에 배치를 해버리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넌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자, 얼떨결에 조선 2대 왕이 된 이방과가 정종이거든요. 마실은 정종이 아니라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정조요. 이방과는 누구냐면 원래 군인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전쟁터를 원래 누비고 다녔던 그런 조선 건국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472년 역사상 왕자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던 유일한 왕자였어요. 기록을 보면요. 조선이 건국한 이후죠. 1년 후인 1393년 태조 2년 건국하자마자 1년 후에 아버님 걱정하십시오. 왜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직접 왕자가 갑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왜구를 물리쳤다 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 출신이요. 그런데 1차 왕자의 난이 터졌을 때, 즉 이방원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뒤집어 놨을 때 이 이방과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성계가 좀 아팠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좀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호호호 후시딘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던 중이었거든요. 아버지 빨리 쾌유하시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저기요! 걸렸습니다! 지금 정한군 나으리께서 정한군은 이방원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구테타를 동생이 지금 구테타를 일으켰어? 아이고 도망가자 해서 일단은 팩트는 제사 지내다가 이방과가 자기 아는 지인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라니까요.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이요. 근데 왜 숨었냐면 당시 이방과가 뭘 하고 있었냐면 태조를 지키는 친위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친위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동생이 이방원이 일으켰어요. 초이스는 두 개예요. 친위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을 진압을 하던지 아니면 이방원 쪽으로 붙든지 초이스는 두 개예요. 왜냐하면 넘버원 목표인 이성계를 마지막으로 청와대 경호실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난 모르겠다. 난 몰라.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없고 동생을 배신할 수도 없고 일단 숨자 해서 지인 집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얼떨결에
세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또 정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방원이 집권을 한 다음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밑에 있던 이방원과 그의 세력들이 정한군 나으리가 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자가 되십시오. 이방원님 하니까 지금 이방원이요. 이 난을 일으킨 명분이 뭐냐? 세자를 적장자로 임명을 해야지, 만들어야지. 왜 말도 안 되게 막내를 세자를 만드냐? 또 서자가 어떻게 세자가 되냐? 뭐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서자일 수도 있죠. 왜냐면 배다른 동생이니까. 이게 명분이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막내 서자가 어떻게 일국의 세자가 됩니까? 들고 일어납시다, 여러분! 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적장자가 세자가 돼야 됩니다. 적장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맏아들, 본부인 밑에서 태어나면 적자고 첩 밑에서 태어나면 서자잖아요.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큰아들을 적장자라고 하는데, 적장자를 세자로 세워야지 왜 막내를 세웠냐가 구테타의 명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적자는 맞지만 장남 아니지 않습니까? 5번째 아들이잖아요. 내놈들! 내가 어떻게 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나보고 지금 세자가 되라고 하냐? 이 난의 구테타의 명분도 모르냐, 이 멍청한 놈들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원래 적장자는 이방우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조선 건국하기 바로 직전에 술 먹고 죽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장자는 누구냐? 둘째 아들 이방과거든요. 이방과 형님! 큰형님은 지금 술 먹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째 형이 실질적으로 적장자이기 때문에 둘째 형이 세자가 되어야 된다. 알았나? 그래서 얼떨결에 이방과가 세자가 된 거예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죠. 형님이 세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방원이 얘기하니까 이방과가 미? 뭐? 나? 내가 왜? 나 아니야. 너 해. 네가 왕 되고 싶잖아. 너 방원아, 네가 왕 해. 너 세자 해. 그랬더니 이건 야사지만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형인 이방과를 째려봤다고 하죠. 아무 말 없이 이방원이 확 그냥 눈치도 없는 형 같으냐고 확 그냥 그걸 딱 보고 눈치를 채고 그래 알았어 내가 세자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얼떨결에 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제2대 왕 정종이 되었는데 이 정종 2대 왕 중간에 스쳐가는 왕이죠. 되자마자 뭘 하냐면요. 수도를 또 옮겨요. 지금 수도는 한양이에요. 이사 와지 않습니까? 개경에서 한양으로. 다시 개경으로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 나 왕 맞지? 네, 전하 2대 왕 정종이십니다. 그러면 내 말 들어. 원래 내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왜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명분이 뭐냐면 죽은 배다른 아우들의 원귀가 보인다고. 세자였던 방석이 또 방번이 원귀들이 꿈에 계속 나타난다. 이거 터가 안 좋아. 경복궁 이 터가 안 좋으니까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다시 개경으로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이 이대왕 정종은 뭐하냐면 국정은 다 이방원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뭐하냐면 격구만 매일 쳐요. 격구가 뭐냐? 폴로 경기랑 지금 비슷해요. 말 타고 가면서 말로 작대기를 공치는 거거든요. 딱! 나이스 샷! 임금님 전하. 매일 골프란다. 격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무언의 메시지를 이방원한테 보낸 거예요. 정종이. 딱! 홀인원! 보기! 더블 보기! 그 말은 나는 권력엔 관심 없다. 방원아. 나는 매일매일 골프만 칠 거야. 개경 컨트리 클럽? 무슨 남포 컨트리 클럽? 클럽하우스에서 술 한잔 먹는 거 최고지. 하하하.
매일매일 국정은 안 보고 격구만 치니까 사관이 또 눈치를 보인 거예요. 사관한테. 사관이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역사서를 옆에서 기록하는 사관들이요. 물어봤대 하루는요. 그 정종이 옆에 있는 그 사관한테. 야, 내가 이게 매일매일 그 격구 치는 것도 너 기록하고 있냐? 당연하죠. 안 쓰면 안 되냐? 아닙니다. 나이스 샷, 홀인원 외친 거 다스 샷입니다요. 아, 너무하네. 이런 정도로 격구를 매일매일 쳤다고 하는데, 경연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연이 뭐냐면 조선 왕들은요. 조선은 뭐라고 할까, 연산군 빼고는 거의 왕이 실권이 거의 없던 나라였어요. 그 연산군과 이방원 빼고는. 조선은 신하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신하들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으냐면, 이 학자 출신 신하들이 왕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나라를 어질게 통치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그 왕 과외 수업 같은 그런 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학습 시간이 이제 경연이라고 하거든요. 연산군 경연했을까요?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경연이고 뭐고 팍 그냥 내가 왜 공부해? 몇몇 왕 빼고는 의무적으로 이 경연, 중종 같은 왕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했어요. 공부를 거의 썬킹까지 좋아한 왕들은 나는 경연이 제일 좋았어요. 세종대왕은 어느 정도였냐면 경연에 완전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경연은 왕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더욱더 많이 공부를 한 늙은 신하들로부터 스승으로. 세종대왕은 그런 스승님들을 압도했다니까요. 저기 전하, 어디에 무슨 맹자의 말씀에 50페이지 셋째 줄 똑또는 우리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세종대왕은 내가 보기엔 아닌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설마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진짜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왕이 신하를 가르쳤다. 라는 기록도 있는데, 하여간 이 경연은 왕이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정종, 군인 출신입니다. 경연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온몸이 근질근질했겠죠. 전하, 온몸이 근질근질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저기 잠깐만 경연 좀 중단 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몸이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격구 좀 치고 올게. 내가 무인 군인 출신이잖아. 격구 치고 온 다음에 또 경연할게. 이런 식으로 경연을 매일매일 했다는 건, 물론 격구를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은 계속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동생 이방원한테. 나는 정치와 권력에 관심 없다. 하여간 하도 이제 이 정종이 격구를 치는 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하도 치니까 격구를 이 대간들이요. 대간은 누구냐면, 모든 거를 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대간이 뭐냐면, 사극 보면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너 왕 그러지 마 라고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간이라고 하거든요. 대간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전하 매일매일 격구를 하는 게 정말 이게 꼴배기 싫습니다. 이게 태조 때 격구를 궁 안에 태조가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날냅니다. 전하. 여기 거의 유일하게 정종 이방과가 화를 냈다고요. 아니 야, 욕하려면 격구만 욕하면 되지 우리 아버지 이성계 상황을 왜 욕하냐? 할 정도로 격구를 매일매일 했다고 하죠. 자, 자기도 알았어요. 그 이방과는 지금 딱 버티고 있는 지금 자기 동생 이방원, 언젠가는 이 왕자리를 내가 임시왕이고 요걸 넘겨줘야 되는데 언제 넘겨줄까? 요걸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방원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인물인 건 맞아요. 적장자 명분이 있긴 있었지만 자기 형을 딱 왕을 시킨 게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정종 이방과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 임시왕 정종이 죽은 다음엔 세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자. 거기서 왕위가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둘째 형인 이방과를 딱 임시왕으로 앉혔던 무시무시한 인물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 방송 나갈 때 여러분들 뭐 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겠지만 KBS의 태종 이방원 드라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죽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배다른 형제 이방과 다 죽여버리고 곧 나오겠지만 자기 처제들 민씨 처제들 다 죽여버리고 엄청나게 잔인한 왕이 오죽했으면 이방원이 아니라 킬방원이란 말까지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산군 같은 또 수양대군 세조와 같은 폭군으로 우리가 기억을 안 할까 하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냐?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멍청한 왕은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줘요. 요직들을. 그러면 안 돼요. 나라 망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광해군 쫓아내고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인조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 있잖아요. 공신들한테 주요 요직을 다 줘요. 문제는 그 주요 요직을 차고 간 쿠데타 주역들이 국정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었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난 게 병자호란이라니까요. 태종 이방원은 이 원칙이 있었어요.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줬어요. 그런데 요직들, 정부의 주요 자리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종은 지금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왕은 이제 내가 될 수가 있겠네 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인데 이제 뭐가 터지냐? 2차 왕자의 난이 터질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차의 왕자의 난. 정종이요. 스스로 이제 물러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왕을 해. 그래서 이방원 측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종 이방과 계속 저거 왕 하려는 그런 속셈 아니야 저거? 우리가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압력을 넣어요. 이방원에게. 저기 정한군 나으리 이방원한테 빨리 지금 왕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들도 없잖아 지금 왕은. 지금 이방원 나으리 이 나으리를 빨리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압력을 좀 넣으세요. 하니까 해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 왜냐면 이방원은 5번째 아들이에요. 3번째 아들은 이름이 이방의라는 인물이 있었고 4번째 아들은 이방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이방원이죠. 근데요, 이 3번째 아들인 그 이방의는요, 권력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방원한테. 누가 봐도 이방원이 실권자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동생,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어요. 하고 있는데 이 4번째 형 이방간은요, 은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방원이가 왕이 돼야 돼? 우리 형 뭐 이방과 정종이 돌아가시면 뭐 우리 형 바로 위에 있는 형은 뭐 이방의 형은 관심이 없다고 하고 나 이방간이 내가 왕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딨어? 나 왕, 그치 안 그래? 나 왕 되면 되잖아. 이럴 때 박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격포 아니에요. 성은 박씨고 이름은 포. 누구냐면 1차 왕자의 난 때 공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원 측의 인물이에요. 이방원 측의 인물.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박포가 거의 그냥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2등 공신으로 이방원이 만들어준 거예요. 1등 공신, 2등 공신. 여기에 불만이 생긴 거죠. 박포가. 뭐야 이거? 내가 왜 2등 공신이야? 야, 이방원 나으리가 뭐 나 없으면 지금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2등 공신이야? 이거 그냥 근데요, 이 박포가 몰랐던 게 있는데 뭐냐면
조선시대 내내 그 구테타가 일어난 다음에 공신책정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포석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들은 2등 공신, 3등 공신 이렇게 내려버리고, 뭐라고 할까, 약간 적들, 반대편 라이벌파를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1등 공신 만들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1등 공신들은 굉장히 민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뭐 했다고 1등 공신이야? 아우, 1등 공신 만들어준 거 고마웠으라도 내가 생각 고쳐먹고 열심히 일해야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등 공신들은 실질적으로 공신들이에요. 3등 공신도 실질적으로 공신들. 1등 공신은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박포가 몰랐던 거지. 아니, 내가 실질적으로 1등인데 왜 내가 1등이 아니라 2등 공신이야? 이걸 보고 이방원이 격분을 한 거죠. 저 눈치도 없는, 애가 저렇게 눈치가 없냐, 어? 야, 저 박포제 유배 보내. 가서 반성 좀 하고 오라고 그래. 박포는 더 눈이 돌아가요. 2등 공신 만든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나보고 지금 유배를 가라고? 와,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억울해. 나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부글부글. 내가 가만히 나보자. 하다가 일단 금방 풀어줘요. 또 이방원이 오라고 해서. 풀려나자마자 이 박포가 뭘 생각하냐면 복수다. 복수는 나의 힘, 복수는 나의 것. 어떻게 복수하냐면 무리수를 둬요. 사남 이방간을 찾아가요. 이방간이 약간 권력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자, 나리 누구냐? 저 박포입니다. 박포 왜 왔냐? 요즘 분위기가요, 그 이방원 나으리께서 지금 이방간 나으리를 좀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요. 뭐 이방간 나으리께서 그 권력 욕심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방간이 어찌 해야 되겠냐? 나으리 도망가시죠? 도망? 지금 나보고 도망가라고? 그건 안 될 일이야. 도망가시기 싫다면 방법이 없네요. 나으리 먼저 치시죠. 아니 나으리라고 왕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간 나으리. 에? 이방간 나으리가 먼저 이방원 나으리를 한번 쳐버리십시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 건 맞습니다요. 이방원 나으리가 군사력이 좀 센 건 맞지만 우리가 선제 공격 해버리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습니다요. 에? 그럴까? 내가 방언을 날려버릴까? 그치? 내가 방언을 날려버리면 나 이방간이 조선의 3대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나으리. 이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이방원이 알아채요. 우리 형 이방간 형이 그런 영모가 아니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네,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요, 이방원 나으리. 이방간이요, 그 거사일, 구테타 이 거사일을 언제로 정하냐면 1400년 1400년 1월 19일로 딱 못을 박습니다. 왜냐면 그날이 왕실 제삿날이거든요. 왕실 제삿날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왕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사냥을 한 다음에 그 짐승들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합법적으로 무장이 가능해요. 왜? 사냥 나가야 되니까. 그 사냥 나가는 척 하다가 무장한 군인들 그대로 뒤로 돌아 이방원 집으로 출동 해서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이방원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지금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봐보십시오. 이방과 정종을 아들이 없다고 앉힌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거사일이 됐습니다. 이방원의 부하들 다 말해요. 지금 이방간 나리가 지금 뒤로 돌아 하면서 사냥 나가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나리! 진압하러 가시죠! 나리! 그랬더니 이방원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골육상잔! 내가 어떻게 내 친형님을 내가 어떻게 친단 말인가? 놔라! 놔라! 아니야, 잡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냐? 잡아봐! 나가십시오, 나리!
절대로 못 나간다. 내 형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안 나가려고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억지로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방 원의 부하들이 이방 원에게 이거 놔라. 내가 어떻게 형님을 친단 말인가. 놔라 이거. 그때 이방가는 군사를 벌써 돌려가지고 이방원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방원을 치러 가는 길에 당시 형이었던 정종 이방과에게 통보를 해요. 형님, 아니 전하, 방원이가 저 방간이를 먼저 치려고 해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정종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안 된다. 안 된다. 너 방원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 모르냐, 방간아? 너 지금이라도 다 그냥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 내가 너 변호해 줄 테니까. 내가 너 변호해 줄 테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좀 포기해라, 방간아. 아닙니다, 형님. 아니 전하, 저는 한 번 뽑은 칼 호박이라도 찌르겠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통보를 하고 상왕으로 있던 아버지 태조 이성계한테도 얘기를 해요. 방간이가. 아바마마, 상왕 전하, 방원이가 저 방간이를 먼저 치려고 해서 제가 지금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태조 이성계가 무슨 말을 했냐면 격분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방간아, 방간이 너랑 방원이랑 애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멍청한 놈아, 지금이라도 포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이방간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